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평론가님 직업이 몇 개예요? 세 봤어요? 네, 새우 봤습니다. 세 봤어요? 또 몇 개예요? 한 5개 됩니다. 5개, 5개 읊어보세요. 일단 홍보법인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홍보법인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책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시고. 네, 그다음에 대학 겸임 교수. 교수시고. 네, 평론가시고. 네, 그다음에 글 또 서술 저술하고 있어서. 네. 기고까지 하시는군요. 칼럼니스트. 네. 이러니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정리맨으로 딱 세워냈죠. 감사합니다. 뭘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주제를 던져드리면 여러분 거의 논문을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주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실손의료보험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 이거 사실 청취자분들한테 진짜 관심 많이 받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자, 한번 오늘 정리해보죠. 먼저 네네.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뭔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그 보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보험은 우리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좀 나눠집니다. 뭐 사회보험은 다 아시잖아요. 4대 보험이라고 불려지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이외의 보험, 한마디로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민영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민영보험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보험,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인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는 실손보험 이러잖아요. 네. 정확한 의미는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되잖아요. 우리가 다치게 되면 의료비를 내잖아요. 이런 어떤 그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실비로서 바로 그 실비로 보장해준 내가 든 만큼 보장해두는 이런 네. 보험을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이다라고 이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실손의료보험이 오늘부터 이제 4월부터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른대요? 네, 구실손의료보험료는 15에서 17%가량 네. 오르게 되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씩 제가 뭐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매달 한 5,600원씩은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특히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건 뭐 언제 들었을 때부터 구실손보험인 거예요? 예,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구자를 좀 강조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의료보험이 오른다, 뭐 실손의료보험이 오른다라고 나오는 거는 구실손의료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구실손은요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을 의미를 합니다. 저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네네. 제가 그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그 몇 년간 연락이 끊긴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네. 그 너무 반가워서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오랜만에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 좋은 친구였던 거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2009년도 이전에 든 보험들? 네, 그러니까 그쵸? 본인이 이제 오늘 듣고 나서요 한번 보험 청약서를 한번 딱 계약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했다. 그럼 구실손입니다. 이게 99년부터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보험인데 한 10년 동안 판매되다가 중단돼 버렸죠. 네. 그래서 요 구실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에서 많게는 한 8.9%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표준화 실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실손인데요. 2009년부터 17년 4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우리가 표준화 실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17년 4월부터 나온,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신실손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품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슈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7월부터 몇 달 후죠.
7월부터 나오는 4세대 실손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이슈예요. 지금 4세대 실손 때문에. 그래서 4세대 실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나온 상품은 3개지만은 3개의 어떤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4세대 실손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실손이잖아요. 네.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 제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좋은 상품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이 싸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제 해당되는 적용받을 수 있는 병명이나 이런 게 많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실손 지금 오르는 거? 왜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그 구실손이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저렴해서 많이 크게 오르나 그렇게 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보험료만 따지고 보면 구실손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실손, 표준화, 신실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겠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세 남자 저의 기준이죠. 구실손 보험료가 한 달에 한 36,679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표준화 실손은 40대 기준입니다. 2만 한 710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신실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보험 청약서 보험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008년 10월에 이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3만 990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표준보다 좀 낮네요. 평균보다. 병원을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님 보험을 봤더니 2009년 3월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그래서 이거 제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빨리 가입을 들었어요. 했는데 네. 보험료가 한 달에 19만 366원을 내고 계십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연세가 한 73세 되시거든요. 아, 연세가 더 네,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위험률이 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19만 원 정도를 이제는 월 보험료를 이제 납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구실손이 싸서 뭐 오른다 보다는 가장 비싸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손해율이라는 게 좀 있는데 이 손해율이 뭐예요? 손해율이 뭐냐면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실손 같은 경우에 손해율이 144%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료를 100원 내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144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손해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실손이 144%, 표준화 보험 같은 경우에는 135%, 지금 나오고 있는 신실손 같은 경우에는 100%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실손 같은 거나 표준화 상품 지금은 이제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손해율이 크다 보니까 구실손이 이번에 좀 많이 오르게 되고 신실손도 그러니까 표준화 실손도 이번에 오릅니다. 한 10% 초반까지 올라요. 네. 근데 신실손은 안 오릅니다. 안 오르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팔았던 상품들은 다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지만 그 말이 뒤집어 말하면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실손 보험이 소비자들한테는 좀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많고 좋다라는 말은 맞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칭찬받았다니까요. 제가 재테크나 이런 보험으로 칭찬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네. 얼떨결에 친구가 들어달라 그래서 들었다가 네. 그러면 어떡해요? 돈 구실손이 조금 더 비싸고 지금 많이 올라도 네네.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갈아타요? 신실손으로? 이게 사실 뭐 갈아타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자기 개인의 어떤 경제적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함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일단 본인이 구실손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실손 담보를 계속 가지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실손은요 자기 부담금이 제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보험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자기부담금 차이도 있겠고요. 신실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30%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특약의 차이도 있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도수치료, 비급여 이런 뭐 MRI 이런 어떤 특약 같은 경우에가 사실 구실손 같은 경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다. 네네네. 저도 아기 한참 키울
키울 때 네네. 어깨 팔목 막 아파서 병원 가면 네네. 하라고 도수치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실제 정말 아파서 간 거니까 네네네. 실버 잘 썼거든요. 정말 네네. 아파서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의료 쇼핑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맞아요. 구실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네, 돌아다니면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약간 이제는 그러면 문제가 안 좀 되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팩트만 본다 그러면 구실손이 이렇게 보장 담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갱신 주기도 달라요.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네. 시실손은 1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게.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갱신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신의 병원을 가는 횟수, 그다음에 진료 종목, 뭐 전체 수입, 그다음에 보장 담보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내가 만약에 좀 너무 부담스럽다. 지금 보험금이 구실손 갖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실실손으로 갈아타셔도 무방하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게 보험료가 감당이 가능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직업 6개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까지? 아닙니다.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오늘 네.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생생경제 끝나고 나서 굿모닝 굿라이프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도 상담 직접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홍보해주는 상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4시에 이어지는 굿모닝 굿라이프 통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으시고 오늘 퀴즈 정답이 실손보험 관련된 이야기 지금 권혁준 경제평론가에게 듣고 있습니다. 자, 7월에는 아예 비급여 치료 여부에 따라서 매년 요금이 바뀌는 상품도 나온다고 해요. 뭐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손해율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신실손도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도가 바뀝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할증입니다. 한마디로 할증. 네,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나면 할증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7월에 나오는 이번 그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원리가 그겁니다. 병원을 많이 가게 되면 더 많이 내라 이거고요. 병원을 안 가게 되면 5% 정도 이제 할인을 해주는. 할인을 또 해줘요. 네, 그래서 이게 12개월 기간 동안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보험을 지급할 일이 없다. 한마디로 뭐 다치지 않고 병원비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5% 할인을 받고요. 만약에 뭐 자주 갔다 그러면은 뭐 이게 300만 원 이상 썼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한 300% 할증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제도 자체가 크게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그렇네요.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실손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6587님은 청구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또 오른다니까 기운 빠지네요 하셨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4세대 실손이 좀 적합하고 네.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해놓지만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용할 일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할증률이. 그렇죠. 근데 가격이. 구실손이나 이제 뭐 실실손까지 4세대 실손 이전 그건 안 보험은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할증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대로 갖고 기존 가고 하던 대로. 만약에 네네. 제가 이제 4세대 보험 7원에 나오는 만약에 4세대 보험을 가입하면은 금방 말했던 이런 할증, 차등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가게 되면 더 할인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담보 내용이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세대 보험이라 해서 꼭 좋지만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패턴에 맞게 맞습니다.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신규 상품에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할인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71님이 제가 3월 16일 병원에 입원해서 전립선 암 수술 받고 나왔거든요. 실손보험 들어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하면서 보험사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어젠가 그 보험이라는 게 아프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살면서 사실 그냥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네네.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또 위로
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보험을 안 들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아보셔서 본인한테 맞는 보험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7월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서만 그러니까 신실손, 구실손 모두 할 때 차등제는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실손 그러니까 다안 신실손, 되고. 표준화 실손, 구실손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고요. 네. 그냥 7월 이후부터 나오는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음. 청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4세대 실손에 적용이 받아서 차등제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재테크를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경제평론가니까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합니다. 그냥 뭐 원칙이 있으세요? 원칙이 있죠. 어떤 거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 욕심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스트레스 받으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포모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막 돈 번다 얘기하는데 나는 못 보다 보니까 쫓아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그 값도 값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게 저의 그냥 재테크의 원칙이다라고 보고요.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글쎄요 행복하지가 않은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에서 저는 그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03님은 평론가님 실력자여서 직업이 많은 거겠죠? 이렇게 보내셨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저는 인복이 좀 많아서 사람이 이제는 다 도와주셔서 한 거고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라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네. 1625님이 병원 안 가면 5% 조금 해주고 병원 가면 300%까지 올라간다는 게 너무 부담되네요. 네네.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네. 비급여의 지급 의료보험이 3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급여 지급 보험금. 그러니까 뭐 도수 치료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이상 받은 가입자에겐 뭐 300% 할증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300% 오른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625님 질문 잘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앞에 지적했던 뭐 그 의료 쇼핑이라든지 그렇게 남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아니 우리 평론가님 개인에 대한 질문들이 와요. 그래요? 9090님이 일반 강의는 안 하시나요? 하시는데 일반 강의요? 일반 강의라는 게 뭘까요? 대학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한테 뭐 가르치세요? 제가 마케팅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전자상거래 쪽. 전자상거래 쪽. 유통 쪽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가 유통이 요즘은 다 전자상거래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럼 네, 마케팅도 맞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뭐 전자상거래 유통업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SK 플래닛 그러니까 11번가랑 이제 협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쿠팡 워낙 유명하고요. 다들 좋아하시는 기업이고 네이버 또 이제 사실 쇼핑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고 사실 이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 쇼핑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도 사실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이슈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보험이 주제인데 보험에 대해서 이게 아까 앵커님께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측면 한마디로 리스크를 이제는 위험에서 탈피한다는 점에서 보험은 사실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정도는 관심을 가져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험도 말씀하신 아까 재테크의 원리처럼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보험금을 내 월급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원칙을 좀 세워서 왜냐면 보험 너무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안해서. 맞습니다. 어차피 그 실손보험은 중복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험을 들으실 때는 보험 설계사에게 완벽하게 상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6774님은 실손보험이 증가하면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실손도 자동차 보험처럼 청구를 많이 하지 않으면 깎아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나오는 바로 4세대 실손보험이다. 4세대 실손보험.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보험이 나오기도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손보험의 모든 것 모아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